안녕하세요. 저는 9급 공무원 시험을 6개월 만에 합격한 단기 합격생입니다. 이 영상을 누르신 분은 누구보다도 공무원 단기 합격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공부 습관이 들여져 계신 분,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이없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까지 했다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1분 1초가 아까운 여러분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경험자로서 단기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6시 기상에서 밤 11시까지 오로지 공부만 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기상에서 밤 11시까지 오로지 공부만 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는 생활 루틴을 만드세요. 물리적으로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기타 생활을 접고 공부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6시에 알람 맞춰서 일어나서 아침밥 드세요. 기력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도 루틴을 만드는 것의 일부입니다. 아침밥 먹고 양치만 하고 바로 수업을 듣습니다. 노량진 현장 강의 수강이 가능하시면 학원 오전 수업 수강하시고, 인강을 듣는 분이시라면 집에 절대 있지 마시고 독서실에 가서 인강 수업 수강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집이 더 집중이 잘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 책상에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 폰 보고 조금 있다 화장실 가고 조금 있다 냉장고 뒤지러 가고, 이런 사소하게나마 집중력을 흐트리는 빌미를 제공해서 1분 1초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아침밥 먹자마자 가서 바로 시작하세요. 오전은 머리에 지식을 넣는 수업을 듣는 시간을 보내세요. 강의가 보통 3시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수업만 들어도 오전은 다 갈 겁니다. 12시에 점심 식사하세요. 점심 식사 하신 다음에는 헬스장에 가세요. 아니, 하루 종일 공부하라더니 무슨 헬스장이요? 제가 서두에 공부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야 하고 기력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할 허리 힘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드러눕고 내일 해야지 하다가 한 달, 1년 허비합니다. 헬스장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합니다. 근력 운동 할 줄 모르시면 러닝머신만 뛰더라도 헬스장 다녀오세요. 그렇다고 2시간 넘게 운동 더 많이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면 운동도 재밌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체력 기르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샤워하고 개운하게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사서 다시 독서실에 앉아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전엔 머리에 집어넣는 주입식 강의만 들었죠? 오후엔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문제 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무조건 과목별로 기출문제 가장 많은 실은 책을 사서 공부합니다. 진도 나간 부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배웠던 내용이라 이건 공부 안 해도 알겠는데? 라는 문제도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출문제집에서 검은 칠해서 지워버리세요. 진짜로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워버리지 않고 기출문제집 2회독, 3회독 할 때까지도 남아있으면 쓸데없이 또 복습한다고 시간 보냅니다. 없애버리세요. 모르는 거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과목별로 하나하나 공부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공부는 그냥 아침에 눈 공부법 이 책 읽어서 나와 있는 대로 공부하세요. 기출 위주로 풀되 아는 것은 지워나가는 방법이 베이스인 공부법입니다. 노량진 현장 강의, 인강을 추천해드리자면 국어는 이선재, 영어는 한덕현 제니스 영어, 그리고 능률 복화 책 단어 암기, 한국사는 김윤수, 전한길, 행정학은 신용환, 행정법은 박춘철, 써니 행정법 추천드립니다. 오후에 2~3과목 기출문제 풀고 암기하다 보면 저녁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 먹고 바로 다시 복귀해서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는 절대 오프라인 스터디 하지 않습니다. 다음 카페, 국금사, 공수모, 아공법, 그리고 네이버 카페, 공드림, 독공사 등 유명 카페에서 스터디 구하는 글을 찾거나 직접 올려서 과목별로 온라인 스터디에 가입합니다. 오프라인 스터디 하게 되면 외롭고 힘든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하다가 골로 가기 아주 쉽습니다. 온라인 스터디도 시간과 룰을 정해놓고 페널티를 확실하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오프라인 스터디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과목별로 기출문제 업로드와 댓글로 답달기, OX 문제 업로드와 댓글로 답달기 식의 오프라인 스터디를 가입하는 겁니다. 저녁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오후 6시에서 7시에 문제를 업로드하고 댓글 다는 타임에 스터디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스터디 간단하게 끝내고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11시 넘기지 마세요. 내일 아침 6시 일어나야 하니까 오늘은 공부가 잘 되는데 12시, 1시까지 공부하는 헛짓거리 하지 마세요.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 벼락치기 시험 준비해서 점수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몇 달, 1년 이상을 매일같이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걸 잊지 마세요. 장기전입니다. 6개월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더라도 매일같이 공부하면 짧지 않은 기간에 장기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공부하세요. 요약하면 기상, 밥, 공부, 밥, 운동, 공부, 밥, 공부, 취침입니다. 일요일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주는 휴식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살짝 늦잠 자도 됩니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늦잠 자고 독서실 잠깐 가서 오후 4시 정도까지는 공부하세요. 그러고 조기 퇴근하는 겁니다. 예능 한두 개 정도 봐도 됩니다.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는 행위만 하세요. 여운이 깊게 남는 드라마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당일치기 여행을 간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공부에 감을 떨어뜨리고 현실감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저 간단하고 소소하게 나에게 주는 선물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늦게 자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월요일 아침 6시가 다가오니까요. 두 번째, 휴대폰을 끊거나 카카오톡, 쓰잘데기 없는 어플들을 삭제하세요. 스터디는 해야 하니 휴대폰 자체는 없애지는 말고요. 와이파이 기능만 되는 정도로 살려주세요. 사회와 동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습니까? 저는 공무원이 못 되어 장수생이 되고 월급쟁이가 못 되고 취준생이 길어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인맥 관리는 해야 하지 않냐? 핑계대지 마세요. 놀고 싶고 언제든 놀 수 있는 여지, 끈을 만들어 놓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가 살던 곳을 떠나 6개월 동안 노량진에서 칩거하며 공부했지만 지금은 그때 연락 끊었던 친구들, 지인들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인맥 관리를 할 수 없는 때는 내가 사회의 나고자가 되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세 번째, 공부에 집중 못하게 하는 환경은 전부 없애고 시작하세요. 가령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공부하는 시기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모아두고 6개월이라는 시간은 일 안 하고 공부만 해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일에 뺏기는 시간도 매우 아깝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공부할 때 그 자리가 안정적이든 안정적이지 않든 어떤 직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면 마음이 안일해지기 매우 쉽습니다. 그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 버리면 독하게 공부 안 해도 당장 행복하게 월급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병행했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오후 4시 반에 퇴근합니다. 물론 학교 업무로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은 많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간절히 외치던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공부를 해서 지금 합격했을까요? 기간제 교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어쩌면 막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가졌을 뿐 현재 그 직업에 매우 만족하며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절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공무원의 길을 걷고 싶은 분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 합격하는 그날까지 자만하면 안 된다입니다. 실제로 합격하고 동기 선후배 분들을 보니 참으로 다양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 연고대 나오신 분, 전문대 나오신 분, 고졸이신 분, 20살부터 50대 분들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인서울대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나오고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 한 60, 70%는 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고 모범생이었던 분들이 공무원 합격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신 잘 봤던 수능 성적 좋던 사람들만 합격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합격자분들이 존재할까요? 제가 보기에 다양한 합격자분들이 계신 이유는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는 있습니다. 쟤는 집안이 좋아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합격하지. 쟤는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까 합격하기 쉽겠지.
쟤는 원래 머리가 좋아서 합격한 거겠지. 핑계대는 건 본인 자유이지만 신세 한탄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에 맞게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공부 2-3시간만 해서 합격했을까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마당에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연애할 거 다 하고 꾸밀 거 다 꾸미고 어릴 때 젊을 때 즐겨야지 하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원래 학벌 좋고 머리 좋은 분들이 합격하는 이유는 그들은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습관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본인에게 집중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공부법과 루틴을 찾아 합격할 때까지만 다른 잡념의 일체 얽매이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 외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지만 여기까지 공무원 단기 합격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구에게나 최선의 길인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실제로 신규 공무원 분들의 의원 면직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신다면 일단은 되어보고 직접 판단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분 1초 낭비 없이 하루라도 더 빨리 그 길을 가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